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냥 지식관리 체계라고 그냥 얘기를 할까요? 저 괜히 막 이렇게 뭔가 마케팅 용어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이름은 세컨드 브레인이지만 그냥 우리는 노트하고 지식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방법을 알아가는 건데 그럼 굳이 뭐 세컨드가 뭐 이런 얘기 있었었고요. 또 프로젝트 관리나 이제 티아고 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프로젝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이제 지식 중에 이제 지식이고 프로 관리 뭐 태스크 관리 이런 건 다 빠져 있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자주 들어오고 싶은데 업무 때문에 좀 잘 안 되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여쭤볼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님이 뭐 이렇게 예전에 책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신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이제 최대한 정제해서 이제 하나의 정말 이제 작품처럼 적어 놔야 나중에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걸 좀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 노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노트가 너무 많아지면 저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옵시디언을 쓰는데 노트 하나를 추가하면 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많이 적은 걸 최대한 또 다시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세 개를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좀 해서 정말 딱 그 정제된 어떤 나의 그 생각들만 이제 나의 이 옵시디언 안에 있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데일리 노트를 쓴다고 하면 일종의 그게 다이어리나 일기인데 그거를 기존의 어떤 이제 정제된 노트랑 같은 데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일간 노트나 뭐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 재택스텐 때문에 쓴 짧은 노트들 이런 거 다 섞어서 놔두고 뭔가 시너지가 나길 바랬었는데 생각은 좀 분리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같이 쓰면은 시너지가 분명히 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노트를 다 관리하는 게 너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트를 하는 숫자를 줄이고 걔를 관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 하루에 얼마 시간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자꾸 몇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거를 그 프로젝트 매니지랑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하시려고 하면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엘프화가님의 구조 되게 좋은 방법 같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토크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재테크하스텐을 하는 거는 지금 좀 약간 다른 실험을 해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하나의 큰 문서 안에다가 하나의 그냥 노트 안에다가 한 블록씩 쭉쭉 그냥 노트를 써가고 그거 하나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태연님 말씀하시는 거는 을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아니요, 아니요. 결론을 MOC 하는 거는 뭐 스트럭처 노트, 인덱스 노트 뭐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긴 한데 하여튼 목차를 좀 그 정리한 결국은 거잖아요. 뭐 예, 예, 예. 인덱스가 이제 좀 음, 자기가 이름을 좀 멋지게 붙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제 제틀카스텐도 그렇고 제가 태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왜냐면 저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 구조화시키면 그 각각의 구조화된 생각들이 단절되니까 그러지 말고 연결될 수 있게 구조화를 지향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그런 그 취지로 하는 게 약간 제텔카스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맞는 게 없다고 보시는 건지. 재테크하는 그, 루 교수님도 그 목차 카드를 썼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대학 웹사이트에 가서 루만 교수님의 카드를 보는 거를 실제 보시면은, 있습니다. 재테크하는 원본에도, 이 대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원본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차 노트를 다 쓰긴 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시점에 쓰냐면, 그렇게 목차를 정리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하고 재테크하스텐을 하는 게 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그 재테크하스텐 안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네네. 태연님이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그
이제 메모를 추천해 주는 거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비슷한 말씀을 처음에 그 토의했을 때도 하셔가지고 옵시디언 할 때 그 메타데이터를 넣는 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뭔가 지금은 당장 이제 에서 검색이나 아니면은 내 노트에 대한 그 추천이 아직은 좀 안 되긴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검색할 때 아니면 어떤 얻어 걸리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태연님 하는 그런 스타일도 어떤 일종의 메타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불러올 만한 것들이 미리 사전에 넣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자연어 분석이나 이런 걸로 그것마저도 AI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게 그냥 좀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더 내가 세세한 컨트롤을 다 해서 쿼리 같은 걸로 불러내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메타데이터까지 다 넣어가면서 노트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좀 찾아서 보여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노트를 쓰고 연결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두면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걸 잘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잘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노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런 큰 걱정 없이 넣어놔도 자동으로 추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방에는 맴 AI 노트 앱을 쓰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 맴.ai는 노트 앱 자체에서 그 오픈 AI의 GPT-3 API를 써가지고 비슷한 노트를 띄워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에버노트 오래 쓰신 분은 알겠지만 에버노트에도 비슷한 노트를 띄워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좀 많이 오시던 다른 멤버 한 분이 그 기능이 너무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뭐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메타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예, 좀 그런 툴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사실 예전 주제가 나왔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어서 좀 물어보기가 좀 좋긴 한데, 물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생각난 것만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링크만 붙였을 때 좀 그런 관련된 이제 링크를 따라갔을 때 있는 어떤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아카이빙 해주는 그런 어플도 혹시 있나요? 이게 저는 이제 여러 주제를 보다 보니까 어 되게 순간적으로 그 소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그냥 링크만 그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뭐 이런 데다 이렇게 폴더별로 해가지고 해놓는 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좀 자동으로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좀 태그를 좀 인공지능으로 좀 추천도 좀 해주고 관련된 태그만 뭐 내가 좀 수정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태그들만 또 모아서 본다든지 사실 요즘에 도 동영상도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것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거기 다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요즘 생성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만 좀 따가지고서 좀 이렇게 해주는 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전체 동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한 10초만 필요한 거고 뭐 풀 텍스트에 한두 문장, 뭐 단어 몇 개만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메모를 또 다시 정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서 좀 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고민은 안 해보셨는가 해서요. 지금은 예, 그런 쪽 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품을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 툴 안에서 사람들이 썼으면 네. 근데 우리 사용자들은 사실 내가 영상을 꼭 거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대한 유튜브라고 치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링크만 내가 가져오고 거기 안에서 스크립트만 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해놓으면 그 영상만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유튜브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제품들이 나오지만 서로 이렇게 자기가 좀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만들어 놓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제약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말끔하게 그게 되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텍스트를 봤던 거를 내가 링크만 해놓으면은 걔를 다 불러와서 내 노트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그런 이제 웹사이트에 있던 내용을 노트로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내가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 주소를 그 툴한테 던져줘서 툴이 뱉어내는 결과가 내 노트에 그런 내용이 추가되는 그런 이제 자동화를 되고 그런 자동화를 셋업하려 그러면은 약간의 개발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이제 노코드 툴 같은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구현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방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걸 하시려 그러면 아직까지 많은 장벽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저희 태연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 되게 잘 들었고, 네네. 근데 이제 지식의 가공하고 연결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태연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동화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공돼서 나오는 정보들이, 있는 정보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메타데이터를 넣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들 되게 귀찮아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한 자동화는 되게 많이 필요하고 저도 있으면 꼭 쓸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게 모델이 어떤 그 가공이나 연결까지 전부 다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자동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 대성님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정리를 안 했는데 저게 무슨 내 지식이냐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손이 더 가고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더 편한 방법이어서 아마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음, 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노트를 펜으로 할 때는 하나하나 할 때 되게 내가 인지 능력을 많이 쓰고 요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내 지식이 되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서 글 쓰는 장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반대로 얻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주고 하는 인공지능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는 건 잘 정리 못할지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내가 어떤 딱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한 것 때문에 여전히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아날로그 노트가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 50% 이상의 중이 아날로그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디지털에 대한 장점이 이미 사람들이 좀 물젖어 있고 반대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얻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화하는 게 아마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고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말씀해 저도 주셔서 정말 사실은 감사합니다. 팀이 망하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앱 같은 거에 엄청난 신봉자긴 한데요.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 킬 때 팀앱이 항상 그거를 맹신하고 달려가는데 사실 그게 데이터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적된 데이터가 그 지향하는 지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좀 더 리즈너블한 그 의견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다만 그러면은 약간 두 가지의 트랙 정도로 앱이 좀 웹앱으로 물론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가면 어떨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서치하는 시간도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제가 정리했던 워딩들을 서칭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쓰기도 하고 대본 링크 그걸 쓰기도 하고 검색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맥에서 제공하는 기본 로직하고 뭐 그 대본 링크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색 로직 정도만 믿고 그냥 쓰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개발이 되셨을 때 약간 그 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주는 약간 제너럴한 추천,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를 기반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한 자료 추천하는 게
비교돼서 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오면 좀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한쪽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고려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긴.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자기 데이터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데이터도 나오는데 까먹었을 만한 데이터를 이렇게 문서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까먹었을 만한 노트는 이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돼 있지만 제일 잊어버렸을 만한. 네. 그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고요. 뭐 원천님도 이전부터 이제 그 말씀하셨고 이제 어차피 글로 뽑아내야 아웃풋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웃풋을 딱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명확한 목적 없이는 사실 그 정보를 다 정리하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돼버리니까 그 아웃풋을 내가 꼭 만들어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은 되게 그게 달라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개 키워드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되게 공감하고 뭐 제테카스텐도 사실 이제 그 키워드를 만들어가고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인덱스 노트가 했던 역할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머리에 박혀 있으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봐도 이 키워드랑 관련된 애들을 쏙쏙쏙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툴 여러 개를 줄이는 거는 모두가 사실 바라는 부분일 텐데 아쉽게도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누군가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생각과 지식 정리 도구라고 하는 게 개인의 그 취향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하나의 툴이 과연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긴 해요. 노션은 예외. 노션은 저는 협업 툴이지 그게 생각 도구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저 이거 네.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저 옵시디언 플러그인하고 옵시디언 코딩 이런 것 좀 계속 찾아보면서 제가 한번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플랫폼을 만드시는 것보다 옵시디언이나 뭐 굳이 옵시디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조금 그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일종의 한 가지 노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도 태연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네네. 저도 시작 플러그인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플러그인이나 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여러 노트 앱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이 유일하게 좀 기회가 있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플린트도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 앱이라는 게 취향을 너무 많이 타는데 또 하나의 노트 앱을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바른 이 효과적인 이제 접근 방법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좀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네. 세컨드 브레인 단톡방에서 나누셨을 이야기인지도 모르는데, 티아고 포르테가 앱이나 지식 앱을 이렇게 종류, 성격에 따라서 나눴는데, 아키텍처 스타일, 농부 스타일, 도서관 사서 스타일이라고 나눴거든요. 혹시 그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키텍처 스타일의 대표적인 앱이 노션이고요. 농부 스타일은 옵시디언, 롬 리서치, 도서관 사서는 에버노트, 원노트, 대본. 저만 해도 옵시디언이랑 롬 리서치는 다른 앱이지만 별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은데 저는 유난히 노션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션이 언제 딱 맞았냐면 제가 그 맥에서 맥 패밀리 트리라고 족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옛날 족보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를 제가 좀 컴퓨터로 좀 인터랙티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갖고 친척끼리 보게 하려고 하는데 노션으로 하면 그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션이 딱 좋겠다는 건 그거지 노션으로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션이 아키텍처 스타일인데 저한테 안 맞았고 저는 농부 스타일이라 롬 리서치 같은 게 맞았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그 특성을 뭐 고수는 뭐 망치 탓을 안 한다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앱 형태들이 그렇게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며칠에 한 번씩 자기한테 맞는 앱이 뭔지를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고르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처음부터 그걸 고르는 걸 맞춰야지 나한테 익숙하니까 나중에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나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저는 롬하고 옵시디언도 되게 성향이 다른 사람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티아고 포르테 얘기가 그렇게 막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옵시디언은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기능을 뭐 내가 좀 추가해서 쓸 수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되게 좋고 롬 리서치는 간단하고 좀 더 다루기 쉬운 반면에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되게 생소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고 노션은 이쁘고 외부에 공유하기도 좋고 협력하기도 좋은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사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잘 쓸 수 있는 툴이고 이게 개인의 그런 내가 뭘 좀 더 하고 싶어 하는지랑도 관련이 되게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 잘 정리해 두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대충 해서라도 시간이 많이 안 들지만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만든 지 2,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노트 앱은 쓰고 싶지 않고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에버노트나 투자를 많이 받은 노션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그 개개인이 노트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새로운 노트도 앱을 뭔가 이렇게 배우시기보다는 노션 쓰는 거, 노션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워크 프로세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새로운 UX에서 더 관리가 잘 되고 노트하기가 좀 더 편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로고시크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개인의 선호가 있고 그걸 저도 잘 알진 못해서 저번 주 토요일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 멤버들이 어떤 노트 앱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셨다가 이제 노트 앱을 쓰시거나 뭐 이렇게 뭐 포켓이나 인스타페이퍼나 뭐 이런 걸 쓰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서베이를 해가지고 좀 모아서 정리해 두면은 다른 멤버들 분들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툴을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제가 성진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좀 횡설수설. 네. 제가 토요일에 또 참석을 못해서 그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거는, 맞아. 나 노트에 뭐 이렇게 정리 잘 되고 재활용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걸 써야 되지? 하면 뭐 옵시디안도 얘기가 나오고, 뭐 잠깐 나왔다가 햅 나왔다가 막 이러니까 막 혼란스러워 하시고 각각을 또 배우는 리소스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